검찰 조직을 등에 업고 권력의 정점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 개혁을 약속하고 총장에 올랐지만 윤석열은 검찰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갔습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대검찰청이 작성한 소위 판사 사찰 문건입니다. 판사들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 가족관계 등 내밀한 기록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판사를 했으니까 저도 모르는 그 부장판사의 개인 사생활 정보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왜 모아요? 그냥 알고만 있으려고 하나요? 활용되는 거죠.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일정 방향으로 재판의 결론을 유도할 때 또 언론풀의 형태로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에 복귀합니다. 수 장관님한테 한 말씀. 그 윤석열 징계가 있었던 2020년 12월이 일대 격돌이 벌어졌던 시기예요. 조직적으로 모든 지검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릴레이식으로 순차적, 연속적으로 반발 성명을 냈죠. 공무원의 집단 행동이죠. 이걸 마치 검찰의 독립을 침해하는 양 사건의 성격을 왜곡시키면서 일제히 움직였죠. 그 무렵 한 현직 검사가 특정 사건의 수사 기록을 정리해 국회의원에게 제보했고 12월 6일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 사찰했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불법 사찰했다는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 담당 검사를 지목했고 검찰의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수사는 전국을 뒤흔들게 됩니다. 이때 이 사건이 이제 원래 안양지청이 하던 수사를 그 수원지검에서 가져가거든요. 총장 지시로. 총장이 지시를 합니다. 수원지검에서 해라. 그리고 그 수사 주임 검사도 지정을 해요, 윤석열이. 그게 바로 이제 이정석 검사죠. 바로 윤석열의 아주 측근 검사란 말이죠. 이거 뭔가 좀 수상하다. 왜냐?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중에 하나인 검사가 그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인 어떤 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잇따른 조사 요구에 불응한 채 잠적했던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결국 오늘로 예정됐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명운을 걸고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법무부로서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좀 초조했죠. 이 상황에서 해외 도피를 할 경우에 법무부의 그 출입국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질타를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출국 금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해봐라 그랬던 거죠.
김학의 전 차관은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검찰 진상조사단의 요구에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법무부는 출입국 정보 시스템에 김학의 전 차관을 등록해뒀습니다. 출석하는 상황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차관이 공항에 도착. 공항에서 방콕행 티켓을 현장 구입합니다. 차명폰을 이용하며 출국장으로 이동. 밤 10시 48분 김 전 차관이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자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즉각 차규근 출입국관리사무소 본부장에게 보고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지금 공항에 나타났다. 출국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제가 보고를 받고 바로 제가 보고를 했죠. 윗분들한테. 차관님, 장관님 이렇게 그 심야 시간에 법무부와 대검이 발칵 뒤집힌 거죠. 비행기 이륙 예정 시각 0시 20분까지 불과 1시간여밖에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 차규근 본부장은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용구 실장에게 연락했고 이용구 법무실장은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윤대진 국장은 대검의 이성윤 부장과 봉욱 차장에게 전파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윤대진 국장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연락했고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 행정관에게 긴급 상황을 알립니다. 긴급 출국 금지를 하려고 하니 사실은 주임검사 격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안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를 담당하고 있던 이규원 검사에게 출국 금지 신청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의 요청 사항이었던 거죠. 이광철 행정관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게 전화합니다. 첫 마디가 형, 나는 형전화만 받고는 못해요. 난 대검 소속의 공무원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뭐라 그럴까요? 몸에 전율이 흐른다 그럴까요? 이광철이 전화했더니 이규원이 아무 말도 없이 그래요? 그럼 내가 얼른 할게요? 이게 아니라 저는 대검 소속 공무원이에요. 형전화만 받고는 못해요. 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자기 소임과 자기 위치를 명확히 인식한 말이었잖아요. 이규원 검사가 대검의 공식 승인을 요청하고 동부지검으로 달려가는 사이 조국 수석, 윤대진 검찰국장을 거쳐 요청 사항이 전달됐고 이후 대검이 김학의 출국 금지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이규원 검사에게 전달됩니다. 이 검사가 동부지검에 도착한 것은 비행기 이륙을 단 25분 앞둔 시점. 신속하게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별장 강제 성접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한밤중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 이륙 12분 전 어디 가시려고 하십니까?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소환조사단에 왜 부르셨어요? 출국 금지 했을 당시에는 잘했다고 생각했죠. 고생했다고 얘기했지. 저분이 나갔으면 또 무슨 난리가 났을까. 그대로 그냥 그분이 게이트 통과해가지고 비행기 타버렸으면 이건 뭐 아마 엄청난 비난이 다들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대검이든 법무부든 뭐 했냐고. 근데 어떻게든 출금은 출금은 했으니까 뭐 하나 넘어갔다 이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했지. 그러나 이 사건은 2년여 뒤 검찰의 칼끝에 올려져 전국을 뒤흔들게 됩니다. 검찰이 오늘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강제 수사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넘게 2021년 1월 11일 한 언론사가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집중 보도를 시작했고 이후 언론의 경쟁적 보도가 잇따르며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수사 관련 보도가 한 달 만에 약 1,200여 건 쏟아졌습니다.
원래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또는 성폭력 의혹 사건이란 말이죠. 자, 이런 사건이 불법 출국 금지를 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인권을 침해한 이런 사건은 변질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검찰이 만들어냈고 그렇게 프레임 전환을 시도해서 성공을 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수원지검은 이정섭 검사를 팀장으로 수사팀을 꾸립니다. 이후 검찰은 차규근, 이광철, 이규원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총 10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합니다. 뭐 직무유기 이런 까지 이제 한꺼번에 그냥 묻지마 그냥 투망식 기소를 한 거죠. 주된 혐의로 수사했던 그것들이 무죄로 나오더라도 작은 거 하나 유죄가 되면 나중에 언론에서는 차규근 유죄 그렇게 제목을 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다급했던 상황에서 자필 수정해 가며 작성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의 잘못된 사건 번호, 지청장 직인 누락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출입국 업무 담당 공무원은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 입력 사항의 누락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까지) 긴급 출국 금지 사례는 109건. 전수조사 결과 사건 번호나 지청장 직인이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의 일부 하자들은 불가피한 관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백미권 보면은 그보다 더 부실한 게 그렇게 많았어요. 왜냐 긴급하게 출국 당국에서는 또 긴급하게 오는데 그게 뭐 형식적인 하자가 좀 있더라도 안 됩니다 하면 그 사이 범죄자 도망가면 검사가 그 출국 공무원 가만 놔두겠습니까? 성접대 및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임박했던 시점. 김 전 차관이 그대로 출국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검찰은 차규근, 이광철, 이규원이 공모해 민간인을 불법 출국 금지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세 사람의 역할은 청와대, 법무부, 대검 지휘부의 지시를 전달, 실행했을 뿐입니다. 대검이 출국 금지를 승인했다고 전파한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윤대진 국장과 연락한 대검 지휘부는 봉욱 당시 대검차장. 봉욱 당시 대검차장은 그날 밤 문무일 총장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차장이 승인하고 문자까지 보냈으면 뭐 선조치 후 보고 형식이든 아니면 차장이 총장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든 간에 승인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럼 그렇게 증언을 본인이 인식한 대로 그렇게 증언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봉욱 당시 대검차장은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와 무관한 것일까? 네, 봉욱 민정수석입니다. 봉욱 민정수석에게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관련 상황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4년이 넘는 긴 재판 끝에야 무죄 판결을 받은 세 사람. 특히 법원은 이광철 당시 행정관의 역할이 요청 사항을 보고하는 정도였을 뿐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집에 압수수색 들어와서 저희 아이들 방을 이렇게 수색하는 건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모욕적이고 이 상황을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고요. 김학의를 나가게 했다고 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서 한 4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게 뭐지?
이게 맞나? 그러면 이걸로 그러면 국가는 나한테 할 일을 다 한 건가? 무죄 판결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됐어? 그럼 그 시간 동안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집에 압수수색 들어오고 또 내 얼굴이 이상하게 괴팍하게 해가지고 사진에 나고 이상한 사람으로 언론에 몰리고 이랬던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건가.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런 수사, 기소 권한은 아주 엄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써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 요란했던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러나 전원 무죄로 막을 내린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책임은 없을까? 기소를 하셨으니까 검사의 책임은 없으신가 싶어서요. 저는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적법 절차에 관해서 대법에서 너무 소홀하게 판단했다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수원지검 송강 차장검사. 김건희 씨 관련 사건 무혐의 처분 당시엔 법무부의 검찰국장이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송강 검사는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검찰총장 하마평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개혁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검찰 과거사에 대한 청산 작업입니다. 과거에 검찰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것은 어떻게 잘못이 일어났고 이것을 다수의 검사들이 어떻게 묵인해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그 사과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우리 검찰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